자, 이어서 선생님이랑 된소리 되기 현상 심화 내용에서 만났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된소리 되기 내용, 여러분들 기초 내용 기억하시죠? 그치? 거기서 이제 실제 문제에서 낚시를 걸 때 어떻게 낚시를 거는지 선생님 낚시 포인트들을 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첫 번째로 24항. 자, 24항 기억나죠? 자, 표준발음법 24항. 어간 받침 니은, 니은 지읒, 미음 리을 미은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요게 24항이었지?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얘가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의 어미의 첫소리, 어미의 첫소리. 요걸 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 내용도 배웠었죠? 피동사동의 전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 발음을 한번 해볼까? 안기다 아니죠. 안기다, 감기다, 굶기다, 옮기다처럼 발음을 하기 때문에 피동사동의 전미사는 어때?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구나. 요것도 납득할 수 있을 거야. 자,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이제 여러분들 낚시로 자주 나오는 친구들인데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신발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그쵸? 여러분들 신발을 신고는 신고로 발음하는 게 맞아. 자, 그런데 범죄를 신고하다. 요 신고는 신고로 발음을 하지 우리가 신고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자, 요거의 이유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신발을 신고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신다. 요 신다라는 용언의 활용형인 거야. 여러분들 용언이 뭔지는 알잖아요. 그치? 요 일반적으로 안 변하는 앞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래? 간. 그 다음에 뒷부분을 우리 뭐라고 한다 했었지? 미. 그치? 자, 신발을 신다, 신발을 신고. 자, 얘는 어간 뒤에 어미를 붙여서 활용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 있는 이 니은이 어간 받침의 니은이고 그 뒤에 있는 디귿, 뒤에 있는 기역이 어미의 첫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반면에 범죄를 신고하다 해서 이 신고는 여러분들 뭐야? 신고라는 삐용삐용 할 때 그 신고. 자, 요 신고 자체는 여러분들 명사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친구는 어간과 어미로 구분할 수가 없는 거야. 선생님, 신고하다는 동사 아닌가요? 그렇죠. 신고하다는 동사죠. 신고는 명사지만 여러분들 맞아요. 신고하다. 얘는 동사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자, 그러면 얘가 동사기 때문에 어간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어간을 찾으면 신고하까지가 어간이죠. 신고하다, 신고하고, 신고하니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잖아. 그러니까 어간의 끝에 이 니은 미음 받침이 있어 없어? 없죠. 뒤에 어미의 첫 소리가 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신고하다 이렇게 발음하나요? 어떤 사람이 신고하다 이렇게 발음을 해? 당연히 말도 안 되죠. 그치? 요 경우에 이 신고 부분을 여러분들 봤을 때 여기 있는 신고랑 생김새는 똑같지만 형태를 조금 기억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형태라는 건 형태소적 측면에서 분석을 했을 때 자, 형태론적으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요 신고는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진 친구라고 할 수 있지만 요 친구는 그냥 명사 단어고 요게 이제 파생될 때 여기 명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간어미랑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신발을 신고 범죄를 신고 이렇게 발음을 해도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간 받침인 거 어미의 첫소리인 거 확인을 하라라는 취지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줄을 감기 힘들다. 자, 줄을 감다. 그치? 줄을 감다 역시 요거랑 같은 패턴이야. 감다라는 말의 활용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줄을 감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혼신의 연기였어요. 감기. 이거 좀 이상하죠? 그치? 감기 걸렸어. 어떤 사람이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감기라고 발음을 하겠어? 감기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치? 그러니까 감기가 올바른 발음이다. 요 경우에도 여러분들 왜 여기 된소리 되기가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감기 같은 경우에 그냥 명사 단어잖아요. 그치? 감다, 감고, 감기 요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 경우에도 어간 어미로 구분할 수가 없어서 요 24항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 피동사동의 전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라는 거 배웠었고 안기다, 굶기다 요거 납득되지? 근데 신발은 여러분들 이게 좀 이상하게 이게 좀 잘 납득이 안 돼. 신발을 신기다가 굉장히 맞는 것 같잖아. 자, 신발을 신기다. 아이에게 신발을 신기다. 신기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표준 발음은 뭐야? 신기다가 맞습니다. 요 경우에도 여러분들 사동의 전미사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요 경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돼? 신기다. 다시 신발을 아이에게 신기다가 맞는 표현이지 신기다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피동사동의 전미사 기는 역시 뭐가 아니다? 된소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요 친구들이 또 낚시로 내신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내신에서는 정말 많이 나와요. 자, 문고리, 밤길, 요 친구들은 된 소리가 되는 건 맞아. 다시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 문고리, 밤길 이렇게 읽지 않고 어떻게 읽어? 문고리, 밤길 이렇게 읽는 게 표준 발음이 맞아요. 자, 얘네들은 된 소리가 되는데 근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24항에서 찾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표준 발음법 24항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요 친구들은 이제 여러분들 뒤에서 배울 사이소리 현상에 의해서 된 소리가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 돼. 물론 이제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친구들은 지금 사이소리가 뭔지 잘 모르겠지. 그럼 일단 왜 안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할 거야. 여러분들이 착각을 되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친구들 형태소를 분석했을 때 문, 고리, 밤, 길 이렇게 분석이 되고 앞부분에 니은 받침이 있고 앞부분에 미음 받침이 있잖아. 뭐야? 니은, 미음. 그럼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해. 근데 선생님이 요거 주의하라 했었어. 어간 그리고 어미. 자, 여러분들 문따, 문고, 문어서, 문고리 이렇게 발음인데 이렇게 생겨나는 거야? 아니죠. 밤따, 밤고, 밤어서, 밤길 요것도 아니죠. 그치? 얘는 그냥 명사의 명사, 명사의 명사가 결합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간과 어미를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문고리, 밤길이라는 표준 발음 이 발음 자체는 표준 발음이 맞지만 근데 이게 한글 맞춤법이에요. 미안해요. 표준 발음법 24항에 의해서 된 소리가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서 배울 사잇소리 현상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네들은 사잇소리 현상. 여러분들이 요렇게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여러분들 이제 된 소리 되기에서 낚시 걸릴 수 있는 포인트를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줬고요. 자, 그다음 앞에서도 선생님이 수업할 때 한번 언급은 했었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자주 나오는 포인트는 아니기는 해. 아니기는 한데 여러분들 요거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해요. 자, 우리 27항 관형사형 어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 관형사형 어미 리을로 끝나는 이제 요런 리을로 끝났을 때 뒤에 있는 친구를 된 소리로 발음한다. 그래서 여기 할 수, 할 적, 갈 곳, 할 것 요런 친구들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치? 그런데 얘네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렇게 띄어쓰기가 돼 있어요. 띄어쓰기. 자, 그 띄어쓰기 된 이유가 뭐냐? 여기 있는 리을이 관형사형 어미인데 이 관형사형 어미는 어말어미에 해당합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우리는 지금 그냥 일단 선생님 방금까지 한글 맞춤법 영상을 찍다 와가지고 미안해요. 다시. 우리 이제 표준 발음법 27항을 배우는 거잖아. 의문의 변동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1학년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려운 건 안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 우리가 일단 여기서 뭘 구분할 수 있으면 되냐면 요 27항 내용과 그리고 요 다만 자, 여기 붙임 조항 요걸 여러분들 조금 구분을 하면 돼. 자, 다만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라고 나와 있지. 자, 예를 들어서 자, 만날 사람. 자, 요 친구를 봤을 때 요게 27항에 의해서 여기 있는 요 리을이 관형사형 어미예요. 그래서 요 친구가 뒤에 있는 사람이라는 체언을 수식하는 걸로 나왔지. 그치? 자, 그래서 요 친구의 발음은 이어서 발음하면 만날 사람 요렇게 발음이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자, 다만에서 얘기하는 이 끊어서 말할 적이라는 건 뭐냐면 중간에 텀을 주는 거야. 끊어서 말한다를 좀 어렵게 휴지를 준다. 이게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휴지는 포즈, 쉬는 거. 요거. 영어로 쓰면 요거. 잠깐 멈춘다 이 뜻입니다. 잠깐 멈췄을 때. 그럼 얘를 천천히 띄어서 발음을 하게 된다면 만날 사람. 얘를 굳이 띄어서 발음하는데 만날 사람. 요렇게 발음하지 말고 만날 사람. 요렇게 발음하라는 취지야. 그게 이제 여기 있는 다만에 관련된 이야기. 자, 그다음 붙임에 관련된 이야기는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띄어쓰기 여부를 보면 선생님이 여기다 사례로 넣어놓은 건 이제 붙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걸, 할밖에, 할세라, 할수록, 할지라도.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띄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얘를 형태소를 쪼갰을 때 하다라는 게 용언의 어간이고 그 뒤에 리을, 걸, 요 세트가 하나의 어미로서 결합을 한 거야. 여기도 지금 리을, 밖에라는 어미가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온 겁니다. 오케이? 리을, 밖에. 자, 그 다음에 할세라 같은 경우에도 리을, 세라. 이게 하나의 어미 덩어리구나. 그런데 왜 여기서 여러분들 붙임 조항이 있을까? 생김새가 좀 어때? 앞에서 배웠던 관형사형 어미 뒤에 있는 어떤 체언의 꼴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실제로 발음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발음을 해요? 할걸,
할밖에, 할밖에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발음을 설명해주기 위한 게 이 표준어 조항이기 때문에 요것도 그냥 여기에 준해서 이렇게 발음을 하는구나. 근데 아까 앞에 있던 원조항인 27항과 지금 배웠던 붙임조항을 구분할 때는 일단 띄어쓰기 유무로 여러분들 구분을 하시면 구분하는 게 편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띄어쓰기를 가지고 띄어쓰기 말고 다른 방법을 쓰고 싶으면 여러분들 어미의 종류를 다 외워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그냥 의문의 변동을 학습을 할 때는 그 두 개를 이제 구분을 할 때 띄어쓰기 유무 정도로 구분을 하면 된다. 요걸 선생님이 조금 짚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그래서 뒤에서 우리는 반문 문제, 반문과 관련된 반문 교체 현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